단기간에 조정을 받고 더 올라갈 거야. 이런 마인드가 훨씬 낫다라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에요. 종목 코드번호가 336-2600번이고요. 오늘 수소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현대차랑 그 다음에 SK그룹이 수소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두산 퓨얼셀이 어떤 회사인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를 생산 개발 중인 부분이잖아요. 회사잖아요. 국내 1위 수소 연료 전지 생산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SK 그룹이 연료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합병을 해갖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나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산 퓨얼셀 역시 이 SK그룹과 현대차그룹에서 지금 동맹을 맺은 건데 두산그룹과는 따로 뭐 직접적으로 동맹을 맺은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퓨얼셀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랑 관련되어 있다? 수소랑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뿐만 아니라 이 두산이라는 그룹이 미래성장 사업으로 수소를 선택을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일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볼 때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미래의 성장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를 잘 잡고 있는 두산그룹, 거기에 한쪽 날개인 두산 퓨얼셀이 수소라는 키워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결코 높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런 라인에서 잡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인에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죠. 이 라인에서 잡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 라기보다는 더 올라가더라도 단기간에 조정을 받고 더 올라갈 거야, 이런 마인드가 훨씬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못 따라 사면은 주가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혼자서 합리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조정받고 올라가면 또 조정받고 올라가면 또 조정받고 이러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특이한 뭐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조정, 상승하고 조정, 상승 조정 이러면서 이런 추세들을 만들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거나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라인에서 돌파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덜 받는 이 라인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양봉으로 좀 뽑아져 나왔습니다. 그 수소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 라인 딱 찍고 나서 지금 얼마예요? 49,650원을 찍고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외인들이라든지 기관 물량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연기금이 지금 연속적으로 투시닝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가고 있는 거를 플러스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매도를 매수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역시 연속적으로 한 7일 8일 정도 나갔던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여기 안에서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21선과의 이격 때문입니다. 21선과 여기에서 지금 61선, 그 다음에 이전에 형성됐던 이 라인대에 강력한 저항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림을 받고 21선 끌어내리면서 여기에서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내가 좀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21선을 붙이는 양봉이 하나 더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뭐 욕심이 끝이 없겠지만 지금 나오는 거래량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약 전일보다 약 3배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온 물량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이 이 정도까지 좀 나아졌다라고 하면은 이 양봉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신뢰도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신뢰도가. 근데 지금 당장은 5일선만 돌파하고 11선에서 저항받고 21선도 가격 이격이 있고 61선이라는 강한 저항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눌렸다가 이 라인에서 121선 라인 또는 5만원 라인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에 바닥 따지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고 나서 돌아 나가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보다. 그게 뭐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이 라인을 지지 테스트를 또 해보고 나서 튼튼하다라는 거 느꼈을 때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곧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21선을 돌파하거나 이 가격대 라인을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 게 뭐예요? 61선과 21선 이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지수가 어떻게 마감을 했죠? 지수가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5일선을 탔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 뉴스가 나왔어요. 3시 30분인데요. 단기 변동성 커진 증시 연준 실세가 예상 깨고 구두 개입에 나섰다. 즉 이 말뜻은 뭐예요? 지금 금리 때문에 주가가 조금 불안정한데 그 부분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호재성 뉴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말뜻은 얘가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나 5일선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11선까지 남아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뽑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내일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이런 양봉 이후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한다. 5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5일선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안에, 이 박스권 안에 다시 한번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뭐다? 이 라인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일 것이다. 이 부분이죠. 갑자기 내일 급등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추세를 천천히 돌리면서 이렇게 고점 라인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이라든지 현재 차트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이게 뭐 절대적인 해석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하나의 관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두산 퓨얼세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좀 마칠 겁니다.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BTV1004 입력을 하셔갖고 참여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저희 상담 가능할 건데요. 혹시 상담하는 내용 중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다,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은 4층 채널로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HBTV1004가 아니라 허브경제TV 허경T 또는 뭐 정원철 대표님 이름이라든지 한 대표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제 이름을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친구 추가는 저희 허브경제TV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빠르게 거기서 나와갖고요. 저희 쪽으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반을 오픈을 했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장중에 정원철 대표님께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중 매매이다 보니까는 좀 빠르게 대응이 될 거예요. 0일에서 상거래일만 보유하는 단기 매매의 포트가 집중이 될 거니까 나는 매매를 하는데 한 종목을 일주일 동안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충분히 매력적인 채널이 될 거니까는 이 부분 늦지 않게끔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뭐 1개월 플러스 5일하고 2개월 플러스 10일 이런 식으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 저희가 단기 스윙으로 들어갔던 요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에서 10% 정도 목표 달성을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방송반 단기라고 하면은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한 게 대부분이고요. 길어도 하루 이틀 3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동공업, 바이넥스, 세운 메디칼, 포스코 엠테, 뭐 시그네틱스, 팜스토리 지수가 하락을 해도 저희는 상관없이 매매를 합니다. 왜? 지수 하락하는 날에도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그거를 저희가 캐치를 하고 그 종목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쇼박스 하나 정도만 매도를 했습니다. 손절을 했습니다. 이거 이외의 모든 종목은 지금 다 수익 중이다. 어마어마한 확률을 기록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단기반에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공부도 하고 지수 하락을 했을 때 흔들리는 마인드도 다 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수익도 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채널이 장중 라이브 방송반이다. 그러니까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감을 할 거고요. 도움이 됐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